드니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먼저 2021학년도 서울 합격자로 교육과정 총 80점 만점 중에 61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어요. 서울을 합격하기에는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었지만 경기나 다른 지역에서는 0.12배수 안에 들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 걸 보아서 또 그리 낮던 점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카페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냐고 물어봤었는데 1, 2월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 2월 달에 무엇을 했는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혼자서 저는 인강을 들었어요.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인강을 듣다 보면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는 이 배속으로 듣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이게 너무 느리다고 혹은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기도 그런 취향을 맞추기도 힘들 것 같아서 혼자서 인강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하루에 인강을 다 몰아서 들었어요. 이 이유는 전체적인 흐름을 인강을 들으면서 잡고 싶어서도 있었고 또 이 시기에는 인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강을 들은 날은 딱 인강만 듣고 그 인강을 듣는 것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확실히 인강을 매우 집중해서 들으니까 제가 인강을 들은 것들 중에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남은 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다음 날에 혼자 손으로 써보면서 복습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스터디예요. 기본적인 스터디는 내가 1일차에 인강을 다 듣고 2일차에는 혼자 손으로 쓰면서 복습을 한 다음에 3일차에 진행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에는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고 두 번째, 나 혼자 손으로 쓰면서 공부를 하고 세 번째, 친구랑 말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공부를 하더라도 3번 공부를 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억력이 훨씬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복습 스터디입니다. 이 스터디 방법은 제가 이번에 시험을 친 후배들에게도 강력 추천한 방법인데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미술과 기본 이론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2주, 3주가 지나면 그 중에 절반은 까먹게 되어요. 저는 이걸 혼자서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복습 스터디를 따로 구했어요. 그래서 인강이 나가고 나서 2주, 3주 후에 그 인강 내용을 친구와 함께 복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주차에 내가 공부를 했던 내용을 4주차에 복습 스터디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복습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공부했던 거를 짚어보고 또 친구와 말을 하면서 말 스터디를 하면서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도 2번 복습하는 효과가 나서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갈 때쯤에 다른 친구들은 스터디로 1회를 돌렸는데 저는 스터디로만 2회차를 돌리니까 확실히 기억하는 것도 훨씬 많고 또 그래서 자신감도 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남으신다면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복습 스터디를 하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5번째로 한 건 문제 내기 스터디였어요. 사실 이건 감이 잘 잡히지 않아서 이때 하는 걸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어떻게 했는지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본 스터디를 하고 복습 스터디를 하는 사람 말고 다른 교대에 계시는 분을 한 분 구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인강을 들은 것을 총 집합해서 한 10문제 정도 문제를 내서 한글파일로 공유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도 한번 체크해볼 수 있고 또 문제를 내기 위해서 기본이론 책을 정독해보면서 또 한번 복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구분을 하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냈던 문제들을 막 찾아보니까 너무 쓸데없고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저도 아무래도 서울을 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본 이론도 원본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백구 문제집을 구하신 분들은 지금 백구 문제집을 한두 번 훑어보셨을 거예요. 그거 훑어보시거나 아니면 강의 시간에 알려주는 기출문제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기본 이론은 절대 지엽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적용을 해서 심화하는 문제가 나오면 나왔지, 치사하게 저 꼬트머리에 있는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써야 하는 문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본 이론을 달달달 암기해야겠다는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문은 한번 복습할 때 한두 번 정도 꼼꼼히 읽어보는 거 추천드리지만 이 원문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암기를 하시면서 단권화나 스세트를 지금부터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6번째, 제가 지금 추천드릴 것은 단권. 아무래도 서울을 쳐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와, 나는 끝까지 원문을 보겠어, 이런 의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뒤로 가다 보니까 강론량도 너무 많고 그렇게 많은 양을 빨리빨리 돌리는데 원문을 보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겐 지금 이 시기에 꼭 스세트나 단권화를 수정을 하셔서 나중에 후에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서 그때 빨리빨리 훑으실 수 있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만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단권화는 너무 요약이 돼 있어서 저한테 맞지 않아서 스세트 형식을 활용을 했는데요. 주변에 단권화를 만들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확실히 처음부터 자기가 보던 자료니까 익숙해서 더 잘 활용하기도 하더라고요. 단권화나 스세트, 본인에게 맞는 형식을 선택하셔서 지금부터 인강 진도에 맞게 하나하나 수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7번째, 저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육과정 암기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제가 얼마 정도 암기했는지는 아래 공지 댓글에 파일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저는 서울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최소한의 교육과정만 외웠어요. 그 근거는 교육과정을 암기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강론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조금 외우긴 했는데 여러분은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교육과정을 공부하셔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교육과정을 등한시 하시기보다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외워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강 진도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학이랑 미술 성취 기준을 나갔다. 그러면 수학이랑 미술 성취 기준을 외웠어요. 오늘 음악 및 교학방을 인강을 나갔다. 그러면 그날 음악 및 교학방을 외웠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외우라고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이걸 한 번 봤을 때, 두 번 봤을 때, 세 번 봤을 때 기억하는 양과 내가 또 다시 외우는 속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때 외우지 않고 나중에 여름방학부터 외우겠다고 해서 외우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요. 정말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고 토하면서 외우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넘쳐나고 여유가 넘쳐날 때 미리미리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미리 외워놓으면 나중에 내가 강론을 공부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외워두시고 나중에는 그냥 훑어만 봐도 기억이 나는 정도로 공부를 해두시면 확실히 다른 공부 시간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감도 더욱더 올라가고 불안감은 더욱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스터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런 시간표로 교육과정 스터디를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아침 9시에 잠깐 일어나서 30분 정도 번갈아서 성취 기준이나 밑교학방을 외우고 다시 잠드는 형식이었어요. 물론 다시 잠자지 않고 공부를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저는 이때 잠이 너무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는 공부 습관을 잡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12시간을 공부하면 여러분 나중에 지치실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실 공부 시간 ALT가 6, 7시간을 넘은 적이 없는데요. 다른 친구들이나 서울에 합격하신 고득점자 선생님들을 보니까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시험은 오래 앉아있다고 높은 점수를 받는 시험은 아니에요. 3학년 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매일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2시간 넘게 공부를 했는데 떨어진 친구들을 많이 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생님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하기보단 어떤 것들을 하루에 공부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적절한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순수한 공부 시간에 집착을 하시기보다는 그날그날 내가 복습해야 하고 끝낼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신다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1, 2월 달에 어떻게 저는 공부를 하였는지 여러 가지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질문에 답이 충분히 되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아, 참! 그리고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 다양한 자료와 다양한 꿀팁들을 마구마구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